안녕하십니까. 북조선 인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조선의 자유인권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 계시는 우파 탈북자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25분입니다. 미국 동부 표준 시간으로 오전 7시 25분입니다. 오늘은 3월 6일입니다. 3월 6일. 3월 6일 25년 전 3월 6일에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식으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냥 세월이 참 빠릅니다.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그 대동강가에서 놀던 게 벌써 58년 전이고, 그리고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에서 사회생활 시작한 지가 벌써 25년 전입니다. 세월이 그냥 사실은 유수같이 흐릅니다. 세월은 유수, 강물처럼 흐릅니다. 제가 2000년에 탈북해서 2000년 2월에 탈북해서 10월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들어왔습니다. 김포공항으로. 그래서 8개월 만에 이제 북한을 떠나서 8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했는데, 모든 걸 이제 북한을 떠날 때 배가 고파서 단순히 배가 고팠다는 사람들은 그냥 중국에서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저렇게 살다 하면서 몇 년씩 걸리는데, 저는 딱 자유세계를 가려고 처음부터 마음먹고 떠났기 때문에 빨리 온 겁니다. 8개월 만에 그냥. 8개월 뭐 한국에 무슨 누가 돈을 보내주거나 뭐 친척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 뭐 며칠 만에도 오는데, 저는 뭐 아무도 그런 게 없으니까 오직 제 노력으로 8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굉장히 빠른 거고, 그만큼 처음부터 목표가 한국으로 가는 것이, 자유세계를 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만큼 빨랐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을 때 심양 주재 한국 영상관에도 몇 번 갔댔고, 그 다음에 베이징, 그러니까 북경 주재 한국 대사관에도 갔댔고, 그리고 이제 몽골로 가서 몽골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국정원에서 3개월 조사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3개월 채 안 되지. 2개월 만에 2개월 조사받았구만. 그리고 하나원에 갔습니다. 하나원에 가서 3개월 교육받았습니다. 1월, 2월, 3월. 하나원도 만 3개월은 아니고, 하여튼 그냥 2달 하고 한 40일 받았나? 하여튼 그것도 달수는 3개월이네. 하여튼 3개월 받고 2001년 3월 6일 날 사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집을 받은 것이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통영시. 옛날에 충무라고 그래요. 충무시. 통영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차를 가지고
이제 저를 인기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통영경찰서 이 경찰관들이 차를 타고 통영으로 그날 간 겁니다. 그날 가서 그날 가니까 벌써 준비된 집에서 집을 다 준비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서 바로 그냥 도착하니까 그냥 바로 준비된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한 3년 전에 이미 한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3년 전에 도착해서 아니 3년이 아니고 3년이 아니고 한 7, 2월인가 먼저 통영에 도착한 사람 탈북자가 한 명 있었어요. 어르신이 있었어요. 70이 되신 어르신이 있더라고요. 한 명.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갔어요. 통영에는 두 번째로 갔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뭔가 수상한 점이 있다. 간첩을 하는 혐의가 있다든지 간첩 혐의가 있다든지 이거 좀 이상한데 얘가 좀 이상한데 이런 게 하다 보면 수사기간이 길어집니다. 또는 중요한 북한에서 중요한 이제 그런 뭐 기간이 있었다든가 뭐 비밀을 좀 알고 있는 기간이 있었다든가 그러면 그 비밀을 이제 다 자기 진술해야 되니까 그걸 진술하는 것도 시간이 막 걸려서 뭐 몇 달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1년씩 걸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저는 그 국정원 조사 끝이고 하나원에 갔다가 하나원에서 사회로 나가는 날이 2001년 3월 6일이었어요. 6일. 그래서 통영에 그날 오전에 11시쯤에 하나원에서 퇴소식을 하고 11시인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하나원 참 지금 하나원이 지금 몇 기? 1000몇 기까지 나왔다 그러는데 우리가 저희 때는 하나원 10기였어요. 10기. 하나원 졸업생 10기입니다. 제가. 지금 1000 얼마까지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1000 얼마? 하여튼 뭐 그렇게 나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통영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그냥 이제 영화 필름 보는 것처럼 기억이 선명합니다. 그날 이게 쫙 통영경찰서 형사들이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뭐 휴게소에 내려서 뭐 점심 식사 사 먹고 또 가던 거 뭐 해서 뭐 쭉 해서 이렇게 해서 딱 가니까 가니까 통영에 가니까 집을 다 도배해놓고 그 안에다가 뭐 다 살림이 필요한 걸 다 갖춰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뭉클. 그리고 정말 눈물 났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마련된 돈이 아닙니까? 그게 다. 날 이렇게 잘 해주는구나. 잘 대우해주는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동포 아니에요. 동포. 외국인은 그렇게 안 해주지. 그냥 보잘것없는 놈이 북한에서 굴러왔는데 동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금을 내서 하나원에서 공부도 시키고 집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및 이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전체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도 정말 위대한 조국이 하나 있구나. 물론 북한에 태어난 북한도 내 조국이야. 근데 거기서는 그 북한에 내가 태어난 조국에서는 정말 개처럼 소와 말처럼 말하는 소처럼 말하는 말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소처럼 말을 할 수 있는 말처럼 고생만 하고 천대받고 구박받았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에 오니까 이 대한민국 또 하나의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나라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착금 받고, 지금은 정착금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는 정착금도 제가 5,7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5,700만 원 정도. 그리고 정착금을 받고, 그리고 또 매달 그 정착금 외에 오자마자 무슨 직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계비를 받았어요. 생계비, 생활비를 52만 원씩인가 50만 원씩 받았어요. 2년을 받았어요. 생활비를. 50만 원씩 2년이면 그것도 1,000만 원이 넘어가지요. 받다가 마지막에 한 몇 달은 내가 안 받은 적이 있고, 안 받은 적도 있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를 볼 때 6,500만 정도를 제가 한국 정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뭡니까? 그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고, 세금.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거듭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무궁번영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기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졌습니다. 굳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통영에서 2년을 살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물가가 비싸고, 통영보다 물가가 뭐 2배지, 2배. 물가 비싸고, 그리고 사람 많아가지고 싫어요. 싫어. 근데 그래도 서울로 뿌득 고집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너 탈북했다. 탈북해서 한국 갔어? 근데 한국에서 어디 지방에서 뭐 계속 살았다. 그러면 너 사랑무시 못하는 놈이구나. 아니면 아니면 너는 뭔가 그 한국 정부가 볼 때 너는 뭔가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수도에 못 살고 서울에 못 살고 지방에 가서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한다고, 북한 사람들은. 왜냐? 북한은 평양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 뭔가 똑똑하고 신분이 좋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에 산다 그러면 저 지방놈, 저 촌놈 이렇게 안 한다고. 그리고 뭔가 평양에 살다면 아주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본다고. 그게 북한 사람들이 민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통영에서 살다가 이제 쭉 통일되니까 살다가 북한에 돌아가면 내 고향 사람들이나 북한 사람 전체도 그렇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내 가족들이, 야, 이놈은 이 윤태양이 이놈은 사람질 못하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도, 남조선에 가서도 남조선 정부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 남조선 땅에서 제일 남쪽에 어디 통영이라는 섬이 가득한 그런 촌구석에 가서 살다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지. 딱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서울로 이사 갔어요. 서울에 가면 물가 비싸지, 사람 많지, 복잡하지, 뭐 불편해. 그리고 열차 타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열차 타고 통영을 살면서 열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쭉 가면 되는데, 그런데 내가 서울로 이사 간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훗날에 고향에 돌아가면 평생 통영이나 어디 부산에서 살다 왔다 그러기 때문에 저 새끼 저거 사람질 못할 놈이 새끼, 북한에서 저렇게 말하는 지질 궁상 때문에 살더니 한국에 가서도 그냥 한국 정부의 대접을 못 받고 지질 궁상으로 그냥 총구석에 살다가 왔고 이렇게 말할, 그거 하나 때문에 서울로 갔어요. 서울에 가니까 당장 물가가 엄청 비싸. 2배야. 무조건 2배야. 모든 게 다.
통영에서는 아파트가 17평 아파트에 한 달에 7만원, 8만원 정도 내는데 서울에 가니까 15평 아파트, 15평 아파트인데 복도까지 다 계산해서 복도니 무슨 베란다까지 다 계산해서 15평이야. 통영에서는 17평 그 복도 베란다 빼고 방 면적만 17평이었어. 근데 그 17평짜리를 8만원 냈나? 근데 서울에 가니까 15평짜리인데 15평짜리지만 실제는 실평수로 할 때는 한 10평도 안 돼. 11평짜리였어요. 아니 9평짜리죠. 9평. 9평짜리였어요. 10평도 안 되는 실평수는 10평도 안 되는 건데 그걸 얼마야? 14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냈다고. 그러니까 2배 했다. 아파트 값이 사는 면적은 줄어드는데 돈은 2배 냈어요. 그 다음 뭐 물가 다른 것도 말할 거 없고 비싸다는 거. 통영에 비하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통영은 자주 가세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물론 뭐 대한민국에 뭐 바닷가에 뭐 저기 저 남해 전라남도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여러 곳이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은 야 통영은 진짜 내가 뭐 2년 살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누가 평가하고 누가 뭐 이게 맛있다 이 제품 좋다 이거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아름답다 뭐 어디 정말 진짜 멋있다 멋있다는 딱 가봤어요. 근데 통영 괜찮아요. 뭐 최고로 멋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통영 괜찮아요. 많이 가세요. 통영에 남망산이라는 곳이 있어. 남망산에 달아공원이라고 하는데 달아는 달에 뜨는 달아공원인데 낮보다도요 밤에 가야 돼. 그리고 되게 보름달이 뜨는 날에 가면 그 바다에서 보름달이 떠오르면서 그 앞에 바다에 쫙 한산도니 무슨 뭐 그다음에 청양도니 무슨 섬들이 쫙 보이는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통영에 문인들이 많잖아요. 문인들. 시인도 많고 뭐 화가도 많고 하여튼 예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통영에 미륵산이라는 데 있어요. 미륵산. 제가 있을 때 케이블카 공사를 했는데 저는 케이블카를 못 타보고 떠나는데 공사할 때니까 케이블카 타고 통영 미륵산에 올라가면요 참 아름다워요. 참 아름다워요. 저는 땅끝마을 해남에도 가보고 목포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충남 여러 지역들도 가보고 바닷가도 가봤어요. 내가 거기 살았다는 애착에서 그런 게 아니라 통영 진짜 아름다워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통영에서 문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문인들.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서울 이사 갔습니다. 서울 이사 하니까 2년 됐죠. 근데 서울 이사 가기 전에도 뻔질나게 통영에서 있는 2년 동안 뻔질나게 뭐 그냥 서울로 그냥 출장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대전도 가고 뭐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교통이 편리하니까 무슨 뭐 얼마인지 뭐 통영에 사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리고 물가 싸고 말이야 아름답고 근데 오직 하나 그냥 서울에서 살았다는 그 증명서가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울 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12년 살았어요. 그래서 총 한국에서 12년 살았습니다. 근데 통영에서 사는데 살 때 2년 차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뭐 3년 차, 4년 차 되는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 뭔가 이상한 거. 아니 한국 이상하다. 아니 좀 이상해 뭐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딱 드는 거야. 저는 예민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다른 탈북자는 그냥 뭐 집 바꿔 정착 바꿔 뭐 나라에 뭐 하여튼 그냥 뭐 탈북자랑 우대해 주니까 뭐 그냥 붕 떠서 생활하는데 등기 땅간 뚱땅 놀면서 그냥 그래서 뭐 룰루랄라 놀고 있는데 저는 원래 뭐 머리가 좀 좋기 때문에 모든 걸 보는 거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데 내가 보니까 한국 사회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네.
통영에서 12년이 아니고 그냥 1년 10개월 살았는데, 그러니까 통영에 2001년 3월 6일 날 도착해서 2003년 1월에 떠났으니까 만 1년 10개월 살았지. 근데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대선이 있었다고. 대선. 한국에서 대선. 2002년 대선. 그때 그 노무현이하고 저 누가 이해창이가 붙었는데 그 정몽준이 또 또라이 같은 놈이 무슨 뭐 국민통합이니 무슨 한 당 하나 만들었다가 또 깨져나가고 뭐 노무현하고 무슨 뭐 합당했다가 후보 단일라 했다가 또 그 뒤집어 엎고 이런 또라이 짓을 했는데 이용당한 거지. 빨갱이들한테 이용당한 거지. 정몽준이 병신. 근데 그때 그 미순이 호순이 사건이 나는데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인데 나는 아주 냉정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의 한미동맹인데 동맹군이 와서 뭐 하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특히 그 사고 난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고 주중이었어. 주중에 오전 시간이었어요. 그럼 주중에 학생이 왜 학교 안 가고 거기 와 있었는가 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왜 있었는가 하는 거야. 학교 빙땅 치고 후에 알고 보니까 뭐 별로 품행도 안 좋았던 거야. 주중에 학교가 정식으로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시간에 왜 그 학생이 거기 있었고 그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었는가 하는 거야. 근데 뭐 미순이 효순이 무슨 추모위원회 뭐 한 날마다 데모하면서 서울에서.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거 의도적으로 이거 빨갱이들이 프로파간다를 하네. 이거 한국이 이상하네 이거. 그 다음에 이해창의 공약하고 노무현의 공약을 쫙 읽어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는 이해창의 공약이 훨씬 더 좋은 거였고 더 옳은 거였어. 그러니까 이해창이가 대통령 돼야 되는 거야. 근데 노무현이 대통령 탁 되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노무현의 대통령 된 그 대통령 선거하는 그때부터 전자개표기라는 게 도입돼야 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때 김대업이라는 놈이 나와서 말이야. 김대업, 이름이 김대업인데 돼지같이 생긴 놈인데 그 놈이 나와서 이해창 아들이 뭐 병력 기피했다고. 훗날에 그다 드러나서 병력 기피한 적이 없다고 드러났는데도 그걸 이해창의 아들이 병력 기피했다고 말해가지고 그 김대업이라는 놈이 그 말하면서 그래서 노무현 인기가 더 올라갔지. 노무현 쪽으로 표가 더 갔지. 거기다 또 정몽준 또라이 그 모조리 새끼 또 노무현하고 후보 단일화 했다가 대통령 선거 당일 선거 전날에 후보 단일화를 깨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노무현한테 표가 더 몰려갔다고. 불쌍한 동정표가 몰려갔다고. 근데 동정은 동정할 건 불쌍은 불쌍한 건 국민들이 그러니까 공약을 읽어보지 않는 거야. 공약을. 선거 공약이 나면 꽁꽁 읽어보고 이거 누구 공약이. 그러면 뭐 좌판이 우판에 따라서 공약을 보고 대한민국이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이 공약이 더 대한민국한테 더 이롭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사람을 찍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거야. 노무현이 그럼 뭐야? 군 복무기간 무슨 줄이겠다. 응? 세금 올리겠다. 이따 개소리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난 그 전자개표기 그걸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된 거예요. 내가 지금 5년 동안 웃기는 짓 많이 했지. 그러니까 감이 안 된 놈 대통령 되면 그렇게 웃기는 거예요. 탄핵당해서 6개월 동안 정지당했댔지. 북한에 가서는 또 뭐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만 내가 보고하러 왔다고 이딴 개소리 해가지고 뭘 보고해? 그러더니 말이야 대통령 끝나고 나서 1년도 못해서 뒤졌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효순이 미순이 사건 그거 만들어내는데 그 정확히 따져봐야 돼. 그 시간에 왜 그 애들이 있었는가? 그 자리에 학교 가던 애들. 그러니까 학교 날라리였어. 학교를 안 가거든. 학교 째고서는 지금 돌아다니는 애들이야. 그런 말 누구도 안 해 언론에서. 그 다음 두 번째로
이해창이가 훨씬 더 훌륭한 준비된 대통령인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다. 이상하단 말이야. 이상해. 그 다음에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2002년 월드컵에서 뭐 4강에 들어갔다는데 나는 냉정한 사람이에요. 냉정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확히 본다. 한국은 그냥 본선 진출만 하면 돼. 근데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이 한일 월드컵이니까 응? 한국 국민들 일방적으로 나와서 지원하니까 텃세도 좀 있잖아. 텃세. 그래서 한 8강까지 그래 한 8강까지는 봐줄 수 있지. 근데 4강 간다면 그건 어거지지. 경기 심판하는 거 보다 딱 벌써 알지. 보면 알지. 심판이 말이야 한국인 유리하게 해가지고 저 상대편이 말이야 스페인이나 이런 데는 아주 불리하게 심판하는데 무슨. 왜냐 피파도 장사해야 될 거야. 장사. 피파 국제월드컵위원회라는 피파가 장사해야 되는데 응? 다른 나라는 그렇게 국민들이 월드컵 애들 그렇게 미친 것처럼 쓸어놔서 응원하지 않는다고. 근데 한국은 그렇게 응원 많이 하니까 표가 잘 팔렸다고. 그러니까 피파가 야 이거 진짜 이거 한국 그냥 한 16강 아니면 잘해 한 8강 정도 주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표가 잘 나고 돈 장사가 잘 되니까 야 이거 더 줘. 4강까지 간 거야. 그때 4강 역사적으로 처음 4강 가보고 그 이후로 대한민국 축구 아직까지 8강에도 들어간 적이 없잖아. 다른 나라에 가서. 순전히 그냥 피파에서 그냥 다 장사하기 위해서 또 근데 그렇게 해서 봐준 거지. 아직도 한국 승부가 아직도 8강도 못 가. 근데 그때 4강에 한 번 갔다는 거 봐준 거야. 근데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 보면서 그 경기 결과를 피파의 월드컵이 열광하는 거 보면서 내 생각했어요. 그 월드컵이 그 열광하는 국민들 그 사람들이 그 경기 미쳐있는 그 시간에 그 경기장에 몰려가고 응원하는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몽땅 나가서 몽땅 그 사람들이 그만한 응집력까지 그 사람들 나가서 거리 가서 청소를 하면 거리가 깨끗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의 가정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그 시간에 그 수천만의 국민이 그 월드컵에 열광하는 그 월드컵을 구경하던 그 국민이 그 시간을 다 해서 전국의 어려운 가정들 찾아가서 말이야 집수리 해주고 응? 돌봐주고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월드컵에도 무슨 뭐 응원위원회 무슨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영국에 가서 살아보고 독일에 가서 살아봤지만 프랑스는 월드컵 해 뭐 미친 것처럼 응원하는데 그냥 집 마을에 앉아서 마을에 맥주집에 앉아서 뭐 물론 응원하다가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지금 막 맥주병으로 막 머리 때려서 싸우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슨 응원위원회 만들고 뭐 거리 뭐 몇천만 명씩 뭐 몇백만 명씩 모여서 응원하고 이러지도 않는다고. 근데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불운항마고 응원단 보면서 나는 광기를 느꼈어. 우리 민족의 광기를 느꼈어. 광기. 자, 미순이 허순이 사건에 그 다음 월드컵의 광기 16강도 그냥 본선 진출만 하면 돼. 거기다가 개최국이니까 개최국이라는 건 원래 개최하는 나라는 무조건 그 피파에서 무조건 그냥 뭐 8강 쪽을 넣어준다고. 개최해서 돈을 뽑아야 되니까. 근데 대한민국 축구 실력이 아직도 외부에 나가서 원정 나가서 아직도 무슨 8강에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잖아. 미순이 허순이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또라이 노무현이 대통령 된 사건, 그 다음에 그 월드컵 광기. 자, 3가지 말했어요. 자, 또 하나 말할게요. 내가 한국에 가서 탁 정착한 그때부터 미친 것처럼 한국의 영화가 나오는데 무슨 영화 나오는가? 몽땅 깡패 영화야. 무슨 친구, 조폭마누라, 달마에 놀자, 무슨 말죽거리 잔혹사, 뭐 그다음 조폭마누라 미친 것처럼 나오는 게 미친 것처럼. 내가 딱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본 애들이 지금 이 영화를 본 애들이 앞으로 이제 커서 이렇게 성인이 되면 그 애들이 뭐가 되겠어요? 내가 걱정했다가 그때 봤어요. 이 나라가 이상하네. 이 나라 이상하네. 이렇게 미친 것처럼 만든 영화를 이 깡패 영화를 보고 자란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거 보고 그 영화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뭐가 되겠어요? 지금 25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
그 깡패만 보고 자랐던 애들이 지금 뭐가 됐어? 한국에서. 망나니가 아니야, 망나니. 부모 형제도 모르고 조국도 모르고 오직 돈밖에 모르고 오직 섹스밖에 모르고 응? 오직 응? 주식 저 도박밖에 모르고 주식 도박이에요, 도박. 전문 마자판에서 화토나 무슨 트럼프 카드 가지고 하는 도박만 도박이. 주식도 저기 국가가 승인한 도박이라고. 카지노 가서 무슨 도박을 딱 해야 도박이 아니야.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양아치들을 변하는 국민성의 양아치를 변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확했지. 그 조폭 마누라 같은 그런 조폭 영화들만 보고 자란 그 애들 지금 40대 50대인데 걔 애들이 지금 뭐 개판이잖아, 한국에서. 그럼 자, 네 가지를 말했어요. 네 가지를 말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말하겠어요. 내가 2008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습니다. 2008년. 그 다음에 2012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 출마했어요. 그리고 탈북자 정당 창당 준비위원회까지 만들었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정치 쪽에 약간 정치 쪽에 약간 정치 쪽에 약간 맛을 봤지. 그리고 나서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 나라는 안 되겠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떠난 거예요. 한국에서 12년 살고 떠났어. 지금 이재명이가 무슨 열 몇 가지 재판 받는다는데 2007년 대선 때도 이명박이가 그 당시 서울시장 하던 놈인데 지금도 살아있나? 그때도 이명박이가 그때 7개인가 무슨 BBK니 그다음 무슨 다스니 뭐니 해서 BBK 주가 조작 무슨 그다음 다스 무슨 해서 뭐 해서 8가지인가 9가지 하여튼 현직으로 그거 받던 놈이야. 재판 받은 놈이야. 근데 재판 받은 놈이 현직으로 재판 받은 놈이 대통령이 됐어. 한국 국민들이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놈 대통령을 그래도 압도적으로 밀어줘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이명박의 공약이 뭐야? 자기가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통령 되면 나라 아주 경제 잘 살게 하고 국민들 서민들 잘 살게 하고 세금 낮춘다 뭐 이따 개소리 하니까 그게 국민들이 그냥 범죄자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만 잘 살게 우리 주머니 돈만 들어오게 해주고 우리 세금만 적게 내게 해준다면 좋아하면서 그러면서 이명박을 대통령 만든 거야. 범죄자를 대통령 만든 거야. 범죄자를. 부끄러워야 돼. 무슨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다 부끄러워야 돼. 부끄러워해야 돼. 그리고 북한도 그렇지만 한국도 그렇지만 우리 한민족은 지독해요. 지독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혈연 학연은 무슨 혈연 학연 지연 그다음 심지어 성씨까지 하다못해 혈연 학연 지연이 없으면 성씨까지라도 비슷하면 같은 김씨끼리도 통하고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왕따 문화 지독하잖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 큰일을 못하겠구나. 그냥.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한국에서는 성공했다는 탈북자 몇 명이 있는 그건 냉전시대에 북한에서도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두 명을 모델로 세웠어. 북한에서 온 탈북자 다가 아니고 모델로 한두 명. 예를 들면 김용 아니면 무슨 전철우 이런 사람들 모델로 해서 정부가 국가가 지원해서 성공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보여준 거고 실제로는 그냥 탈북자들 다 왕따였지 왕따. 그래서 내가 자유를 찾아서 탈북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물론 자유는 찾았어. 그러나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세상에서 내가 표현을 하면 북한이라는 세상에서 자그마한 세상에 갇혀 있다가 그 세상을 탈출했어. 탈출하니까 이제는 세상이 아니고
큰 새우리, 아주 그냥 엄청 넓은, 예? 새우리에 방사됐는데 작은 세상에서 나오니까 새우리, 엄청난 새우리에서 새우리에서 새들이 사는 그런 큰 새농장에 지금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한국에 사는 것이. 그래서 한국 떠났어요. 한국 사람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지. 아니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하고 말이야.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그 땅 사촌이 땅 많이 샀으면 가서 야, 난 지금 땅이 없는데 그럼 이 땅 좀 싸게 붙이자. 다른 놈한테서 응? 비싸게 응? 토지세 내고 토지 사용료 내고 하는 거다. 너희들 좀 싸게 좀 그보다 좀 싸게 좀 붙이자. 땅 좀 쓰자. 이렇게 해야지. 근데 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해? 그러니까 우리 민족성이 얼마나 고약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전 세계에서 중국인 차이나타운하고 유대인 타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인하고 유대인이 정착 못하고 성공 못하는 나라가 북한하고 남한이야. 그만큼 우리가 지도하는, 우리 국민성이 지독한 거예요. 중국인들, 유대인들 전 세계 어디 가는지 자기네 타운 만들고 다 성공한다고. 근데 한국이나 북한에서만은 성공 못해.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에 우리 한민족이 그만큼 지도가 된 소리야. 그러니 한 동네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아도 같은 동네에서도 여기 살다가 응? 저쪽 뭐 얼마쯤 떨어진 곳이 이 사람 또 그 동네 주민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것처럼. 근데 하물며 북한에서 살다 온 놈이 한국에 왔으니 나라를 국적을 바꿔서 왔으니까 그래 차별받는 거 당연하고 눈치 보는 거 당연하다 생각하지. 그 당연한 거 감수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그럼 거기서 계속 사는 거야. 근데 나에게는 위대한 꿈이 있습니다. 북조선 인민이 하루빨리, 아니 1시간이라도 빨리, 아니 한 초, 1초도 빨리, 더 빨리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위대한 꿈입니다. 근데 이 꿈을 실현하려니까 보니까 한국에서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는데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안 만드는 거예요. 동족이 나라인데 먼저 만들었어야지. 근데 미국에서는 2004년에 만들고 일본에서는 2009년에 만들었는데 한국은 안 만드는 거예요. 잘못된 나라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야.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내가 그때 본 것이 정확하게 본 거야. 정확하게 본 거야. 그리고 북한 인권, 그러니까 북한 인민을 해방하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더 하지. 문재인, 이재명 이래서 점점 더 탈북자들이 그냥 꼼짝 못하지. 그냥 너희들은 북한에서 굴러와서 바나나 쳐먹고 그냥 숨죽이고 살아 이놈들아 이거지. 북한 인권 활동 하나도 못했잖아. 하나도 못했잖아 지금. 삐라도 못해, 못 날려. 대북 방송도 못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 난 이걸 벌써 내가 그때 얘기한 거야. 아, 야, 한국이란 나라 이게 정상이 아니고 망해가는구나. 박근혜 대통령 하다가 그 탄핵다 해가지고 모조리 같은 게 말이야. 그러니까 깜냥이 안 되는 게 대통령 되면 그러는 거야. 깜이 안 되는 게 대통령, 깜이 안 되는 게 대통령 됐으니까 그렇게 탄핵다 하는 거야. 나 같으면 그냥 탄핵이 뭐 그냥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어요. 그런 배짱도 없는 거야. 배짱도 없는 게 무슨 대통령이야.
지금 윤석열이 뭐 그거 쿠데타 하다가 비상경 하다가 지금 무기징역 받았다지만 그때 박근혜 때는 아직도 15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더 군부가 더 우파 세력이 많았고 혁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개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때는 박근혜 용단이 없었어요. 여자니까 용단이 없었어요. 주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 그렇게 개판하는 바람에 그 덕에 그는 어부지를 얻어서 문재인이 대통령 빨갱이 새끼 문재인 오면 다 해먹고 그 다음에 또 문재인이가 지명한 그 위장우파 윤석열이 올라앉았는데 윤석열이 뭐 2년 반 만에 절반도 못하고 그냥 나가고 또 빨갱이 지금 이재명이 되고 점점 더 지독한 빨갱이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데 안 좋아지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요. 벌써 2000년대 초반 그때 그 깡패 영화를 보고 자라는 그런 그 양아치 정신만 배운 것들이 지금 배운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서 40대, 50대, 30대 말 40대, 50대 이렇게 되는데 걔네가 그냥 한국 사회에서 개판인 거야 지금. 자 이제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한국 국적을 받고 집 받고 정착금 받고 거기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은 있는 게 아니에요.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키워줬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하게 당도 계속 잘못한 것도 계속 감싸고 모른 척 해야 돼?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지만은 분명한 나의 조국이지만은 잘못한 건 말해야지. 잘못하는 거는 말해야지. 지적해야지. 그리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 꽁고나 무슨 부탄이나 무슨 뭐 네팔이나 무슨 여기 무슨 뭐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아니 뭐 기지겠으면 기지고 무슨 내한테 무슨 상관이냐 뭐 망해서 망한 그 나라가 뭐 논평도 안 해요. 왜냐 애정이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내 조국이 아니니까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은 내 조국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탈북자는 이주국적자입니다. 탈북자는 무조건 다 이주국적자예요. 북한 국적 가지고 있고 한국 국적 가지고 있다고. 국제법상으로 볼 때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 유엔에 가입한 독립국가예요. 미국에 와서도 여기 미국에 와서 탈북자 한국을 거치지 않고 온 사람은 북한 국적하고 미국 국적을 가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신분을 받은 사람은 한국 교권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북한 국적자고 한국 국적자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미국 국적을 받으면 미국 국적, 한국 국적, 국적을 3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서 3년 동안 유럽에서 활동했습니다. 유럽에서 그냥 줄기차게 미친 것처럼 빡세게 정말 북한 인권 활동을 했지. 근데 유럽에서는 요만큼 해도 북한 인권 활동을 요만큼만 해도 요만큼 예를 들어 북한 인권 활동 하나 해도 10개 한 것만큼 효과가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10개를 해도 하나 한 개보다 더 효과가 없어. 왜냐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북한 인권이나 북한 해방이나 동포의 해방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유럽에 가서 딱 보니까 북한 인권 활동을 해보니까 야 정말 이거 정말 한국을 떠나는 게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저 효과가 팍팍 나타나. 북한 인권 활동 하니까 뭐든지 효과가 팍팍 나타나더라고요. 유럽에서. 그래서 유럽에 원래는 바로 미국 가려고 그랬는데 유럽에서 또 요청이 있어가지고 유럽에 가서 3년 동안 유럽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3년 끝나자마자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12년 살고 그 다음에 외국에서 산 게 13년 차인데 13년 아니지
2026년이니까 그렇지 14년째예요. 14년째. 그 중에서 3년은 유럽에서 살고 지금 11년째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다 이루었어요. 내가 미국에 가서 하려고 했던 거 다 이루었어. 내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 가서 남한에 남순이 가면 뭐 하겠다고 생각했던 거 다 실패했어. 실패. 한국 사회가 그렇게 지독한 사회예요. 물론 자유를 주고 정착금은 주었지만 뭐 특별한 건 할 수가 없어. 특별한 건 할 수가 없었어. 근데 내가 미국에 가서 내가 미국 가서 뭐 하겠다 생각했던 거 다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어.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꿈의 나라고 아메리칸 드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만 뭔가 자기인데 달란트가 그러니까 자기인데 뭔가 자기가 확실하게 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성공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어중이 떠중이도 와서 다 부자가 되는 사회였지만 이제는 미국도 고도로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성공 못합니다. 아무나 성공 못해. 이제 지금 미국에 와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뭔가 머리가 좋든 특별히 좋든지 아니 무슨 특별한 기술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돈이라도 많든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사람만이 지금은 성공합니다. 미국에 와서. 그런 게 없는 사람은 성공 못해요. 아메리칸들이 그런 사람 옛날에는 개나 소나 와도 다 아메리칸들이 이루어지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일반 서민들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들이 이룰 수 없어요. 나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나는 머리 하나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어냈어요. 내 IQ 하나 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원 졸업하고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하나원 그날 졸업식 하고 졸업식 하기 전부터 벌써 전국에서 각 지역에서 경찰 차량들이 쫙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졸업식 끝나자마자 수료식이라고 그러죠. 수료식 끝나자마자 쫙 차를 타고 전에 각 지역으로 갔다고. 나는 물론 그때 처음부터 서울에 살고 싶었지. 근데 서울에 뭐 집이 없으니까. 몽땅 다 살고 때 다 서울에 살고 있다 하니까 집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연고 있는 사람만 서울에다 먼저 배치한다. 오케이. 근데 대한민국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뭐 난 가겠다 그래. 통영 오케이 통영 오케이 해서 간 거예요. 갔다가 2년 못 살고 그냥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가서 서울에서 10년 살았어요. 그래야 내 이제 훗날에 고향에 돌아가도 너 한국에서 어디 살았냐? 그러면 통영에서 평생 살다 왔어요. 이 모조리 같은 놈아 너는 우리 북조선에서 북한에서도 북조선 살 때도 한경도 온성으로 쫓겨가서 만 처박혀 살더니 말이야. 한국에 가서도 사람 무시 못하고 수도에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서울에 간 거예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그래요. 근데 이제 워싱턴 DC 이제 가서 살게 될 겁니다. 왜냐? 이거 똑같은 이유야. 북한에 이제 돌아가면 너 어디서 살았냐? 얘 로스앤젤레스에서 6년 살고 뉴욕에 가서 또 10년 살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뉴욕이 얼마나 대단한 도시인지 미국에서 제일 큰 도시고 제일 중요한 도시인지 이게 상관없어. 북한 사람들은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인데 너 왜 수도에 못 가도 거기서 살았어? 어디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뉴욕에서 살았어? 너 미국 가서 제 구실 사람 구실 못하고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 DC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 딱 북한에 돌아가서 난 서울에서 한국에서 12년 살았는데 서울에서 10년 살았어. 미국에 가서 살았는데 너 로스앤젤레스 뉴욕에서 살았지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살다가 왔어.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밖에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 워싱턴보다 여기 뉴욕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미국의 수도야. 진짜 수도야. 그러니까 뉴욕은 세계의 수도야. 세계의 수도.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지만 뉴욕은 세계의 수도. 세계의 수도에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무조건 워싱턴 DC에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워싱턴 DC에 가서 살다가 북한에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겁니다. 워싱턴 DC에 가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가서 살게 될 겁니다. 다 내 계획 속에 있고 내 계획 다 계획 속에 계획이 다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통영으로 그날 하나원에서 수료식 하고 그 다음에 통영경찰서에서 온 차량 타고 쫙 가다가 그 휴게소에 내려서 점심 사 먹던 것 그 다음에 이제 통영에 도착하니까 바로 도착한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집으로 데려가서 도착하니까 밤이 좀 8시인가 뭐 7시 8시 돼서 어두워지니까 오늘은 늦었으니까 너무 자라. 그래 내일 나가서 통영 경찰서 그 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들한테 인사를 드릴 거다. 그래가지고 바로 들어가는데 바로 집이 다 따끈따끈하게 그냥 온돌 다 덮여놓고 장판 다 하고 도배 다 하고 천장까지 다 해놓고 벽지 다 발라놓고 그런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나가서 경찰서에 가서 인사드리고 경찰서장 만나 인사하고 간부들 인사하고 그리고 그날 뭐 그냥 뭐 그 나를 담당한 형사가 그냥 그 트럭을 다 끌고 다니면서 그냥 냉장고, 세탁기, 뭐 필요한 거 다 그날을 사다가 그날을 다 설치해 주더라.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뭐 텔레비, 하여튼 뭐 필요한 거 다 갖다 그날을 다 해주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 북한은 내가 태어난 조국이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을 찾은 조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북한은 다 같은 동포의 나라니까 물론 내가 이중 국적자지만 북한 국적,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 내 조국으로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정부에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이 감사드리는 겁니다. 무슨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이재명한테 감사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빨갱이 쳐죽일 놈들 다 쳐죽여야 될 놈들이고 그 놈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그 대한민국 정부를 만든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1시간을 지금 얘기하네요. 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지 25주년이 된 날입니다. 내가 이런 말 내 개인적인 건 잘 얘기하지 않는데 오늘은 잠깐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원에서 찍었던 사진들, 그 다음 그 통영의 삶에 찍었던 사진 다 원래 오늘 같이 공개하려고 준비 다 준비해 놨다가 아니다. 아직도 아니다. 때가 아직도 아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지나서 한번 필요할 때 공개하겠습니다. 아직도 이것저것 고려해 볼 때 공개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돼서 내가 중국에서 찍은 사진, 하나원에서 찍은 사진, 통영에서 찍은 사진들이 원래 다 오늘 공개하려고 했다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